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명수 황교안수의 앵그리 독스입니다. 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예. 요즘 뭐 온 사방에 개가 넘쳐납니다. 네. 우리 사회에. 예. 근데 개인 줄 알고 예. 그냥 막 다뤘다가 개가 아니고 예. 이제 어마어마한 그 예, 뒤통수를 맞고 있죠. 근데 그런 뒤통수는 많이 맞아야. 그럼요. 그래야죠. 예. 자, 지금 이제 뭐 세대계를 한다 하고 문희 대통령인데 맹색이 이 국무회의나 이런 데서 지금 하는 소리가 뭐 이 밖에서 거리 시위나 집회를 하는 부분이 그게 마치 무슨 어떤 이 국민들이 거리에서 패싸움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직접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 원할 때만. 예. 예. 그러면 서초동은 직접 민주주의고 네. 광화문은 폭도들이고 이렇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큰 숫자 대결로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고서 했는데 까보니까 이거는 답이 없을 만큼 큰 차이가 나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뭔가 우겨야죠. 문이 집권하고 초반에도 보면 댓글 쓰는 거를 직접 민주주의라고 또 장려했거든요. 추접스럽게. 예, 그 살다 대통령이 댓글 쓰는 게 직접 민주주의고 길거리 와서 조국을 지키자라고 하는 네. 정말 이 추악한 행위를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민주주의 좋아하는 사람이 아마 말로는 직접 민주주의에 의해서 쫓겨나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돌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예. 함부로 하다가. 예. 자, 요즘 이제 서초동에서 집회를 하는데 지난번에 보면 태극기를 살짝 넣었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예. 그 동네는 보니까 일사불란하게 뭐 손피켓부터 플래카드, 뭐 무대, 행사 진행, 뭐 순서, 연설자 다 어디서 기획을 해가 뭐 완전히 그냥 이벤트 회사가 무슨 TV에 이런 방송 무슨 뭐 옛날에 보면 뭐 가을 가요 무대 이런 거 하듯이 그렇게 해요. 진행. 가요 무대보다 훨씬 더 짜임새가 있고 네. 잘하죠. 그거 하는 걸로 봐서는. 네, 근데 뭐. 그게 건강한 거냐? 절대 아니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 저 10월 3일 개천절 날 광화문에 간 사람들 봤으면 어수선하죠. 네. 어수선하고 입회 접회 소리도 다르고 뭐 주장도 좀 다르고 이런데 집회라는 거는 그렇게 일사불란하고 그러면 제일 잘하는 게 과거에 소련, 네. 뭐 북한, 네. 뭐 중국 뭐 홍위병들이죠. 그런 데서 제일 잘하잖아요. 그럼요. 집회를. 네. 그러니까 뭐 국민 자기들이 집권해가지고서 저기 뭐 킬링필드 모양 예. 뭐 전 국민의 한 3분의 1, 4분의 1을 그냥 쏴서 죽이려고 하기 직전에 하는 짓들이 그렇게 그냥 카드 섹션 하듯이 하는 그런 집회죠. 그냥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못 하도록 일단 딱 막는 거고, 그러다 심지어 애를 동원했다. 야, 이건 정말 그날 보고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냥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먹먹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직접 목격했는데 애를 목말을 태워가지고 애가 레이저로 상대방의 보수 진영에 있는 그 길 건너편에 약간 이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그쪽에다가 비추고 막 이러더라. 그래서 그런 집회에 애들을 동원해가지고 조국 수호를 외치면 그러면 애가 뭘 배우겠느냐. 참 정말 안타깝죠.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애 영혼을 다 망가뜨린 건데 그 동영상 보세요. 요새 그 동요 동영상 해가지고서 예. 야, 애들 그 단어도 못 외우잖아요.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네. 모르죠. 그 자의식이 생기기도 전에 그런 사회 인식이 생기기도 전에 그걸 그렇게 외워가지고서 한다는 게 이건 아무리 저쪽 상대 진영이 하는 말이 틀리고 내 말이 옳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보수 쪽에서는 그렇게 하는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인간사에서 그렇게 하는 적이 없죠. 그 아동 학대예요, 아동 학대. 이거는 왜냐하면 그렇죠.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을 정치적 정오에 동원해 가지고 애들 입으로 정치적 정오의 말들을 이렇게 내뱉게 하는 거. 그렇죠. 그거는 애들을 갖다가 정치적인 어떤 투쟁의 도구로 쓰는 거니까 그건 아동 학대다. 그 아동 보호 단체나 이런 데서요 아동 학대로 좀 고소하길 바래요. 저기 유엔의 그 아동 그 권리와 관련된 부서라든지 아동 그 인권 보호와 관련된 그쪽에다가 이건 좀 강하게 신고를 하고
한국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전에 또 독재 상황을 알리듯이 이거 이렇게 거꾸로 가는 역행하는 이런 정말 반문화적이고 비인권적인 이런 현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대명천지하에 이런 문명의 질서를 새로 재편해가는 이 시점에 한국이 왜 이렇게 거꾸로 가는데 이거를 뭐 세계적으로 좀 환기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좌파들 중에 특히 무대 같은데 애들 올리는 게 주사파의 특기거든요. 저게 과거에 보면 작년에 한 이맘때 김정은 박람 네. 이 백두 무슨 환영위원회인가 네. 이런 게 보면 고등학생들을 학생들을 중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갖다가 무대에 올려가 그런 학생들이 김정은이 찬양하게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글쎄 그때만 해도 이렇게 아주 어린 애들은 아니었잖아요. 아주 어린 애들은 아니었죠. 이게 무슨 동요 메들리를 이렇게 부르는데 거의 얘들이 하는 게 영상에서 오늘 찍으셨었나요? 그거 한번 플레이 하셨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 계속해서 얘기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하는데 거기 나와서 딱 그 집회에서 정경심 사랑해요. 조국 끝까지 우리가 지킬 거예요. 조국이를 이런 거면 이게 윤석열 어떻게 그냥 어떻게 처단하자 이런 말까지 입에 담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정경심 교수님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했더만 그때 이제 정경심이 있고 바로 안에 서울중앙지검하고 대검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중앙지검에서 조사받고 있는데 그 밖에서 정경심 교수님 힘내세요. 근데 그러는 걸 보고 정경심아 좀 많이 처먹었지만은 어쨌든 우리 편이니까 지지할 수밖에 없어서 더럽다 이 정도로 말을 해야지. 어떻게 정경심 교수님 힘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서 이제 몇만 명이 다 따라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앞엔 다 따라했겠죠. 그리고 그런 마인드를 어떻게 좌파를 대표하는 거라고 해요. 좌파 말아먹자고 나온 거예요. 거기 그리고 먹자고 나온 게 궁금한 아니라. 게 거기 나와가지고 그렇게 집회에 조국 수호 외치는 사람들 중에 내 소득 수준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들 소득 수준이 거의 한국에 한 900만 원 이상쯤 되는 소득 1분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냐. 소득 5분위죠. 상위 20%에.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나 안 그러면 문정권 들어서 부동산 올라서 또 주식 투기해서 암호화폐로 신라젠으로 돈 번 사람은 근데 안 나와요. 그럼요. 숨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인생절기지요. 그럼요. 개돼지들 내가 리모트 컨트롤 하는 대로 저것들 움직이고 있나? 그거나 보고 있지. 근데 거기 나와서 하겠어요. 그러는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 조국 같은 특권 기득권층이 좌우를 떠나서 말입니다. 특권 기득권층이 그야말로 저런 식으로 부를 축적하고 반칙을 쓰고 재산과 신분과 계급과 그리고 자녀들의 또 세습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그 사건인데 그렇죠. 그럼 아무리 편들 일이 문재인을 지키자라든지 무슨 종북 만세를 외쳤다면 차라리 이해를 해요. 종북 만세. 김정은이 만세 외쳤다면 이해를 해. 그건 대가리가 돌아버렸으니까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지만 자기네들의 정말 생명과 가족을 운영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그거를 어떻게 저렇게 손뼉을 치고 계급농단의 주범에 사실은 그 농단의 피해자 격인 다 서민들일 거예요. 그 나와서 촛불 들고 있는 사람. 살만한 사람은요. 토요일 날 저녁에 거기 가서 안 합니다. 헬스 가고 그 시간에 호텔에서 밥 먹고. 없죠.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애들 이거 학원 보내가지고 공부시키지 이런 거 합니까? 안 하지요. 그런데 꼭 보면 계급농단의 피해자들이 그 집회에 기어나갔어요. 거기서 조국 수호하자고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끼 데리고 나간 사람들한테 너 새끼들이 뭘 배우겠느냐. 계급농단. 더 중요한 거는요. 조국을 수호하자면. 그렇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다 찍혔을 거 아닙니까? 누구라도 찍었을 거고. 그게 돌 거예요. 그러면 친일파 청산한다고 옛날부터 그렇게 난리쳤듯이 이거 반드시 아마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이 동영상 다 돌아다닐 거고 얘들 어떻게 할 거냐고. 그리고 사실요 이거는 그 동영상 찍힌 아이들은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왜 이거 모자이크 처리합니까? 그냥 열지 왜. 그리고 그런 노래를 문재인 손주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거 따라 부르라고. 그럼 하겠어요? 문재인 못하지. 손주는요. 자기가 경호하에 외국에서 아주 그냥 귀족처럼 살 겁니다. 그런데 왜 계급농단 사건인데 계급농단의 피해자가 조국을 갖다가 척결하자고 처단하자고 집회를 해야지 조국 수호를 외치고 정경심이 힘내세요를 이야기를 하고
검찰 요관은 애들한테 동료 매들기를 부르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 엄마 아빠는 망쳐 타고 치자고요. 그 아이들 인생이 어떨 건데요. 그거 평생 따라다닐 텐데 왜 그런 거를 아이들한테 그렇게 만들어 주냐고요. 진짜 엄마 아빠인지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어디에서 무슨 돈으로 정말 어쩔 수 없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건지 한번 좀 그 옆집이라도 좀 묻고 싶어요. 주권 방송이라는 데가 친북적인 방송이죠. 자, 그래서 부모들이 친북이라고 자식들까지 거기에 빨갱이 전선에 내몰지 말길 바랍니다. 그건 아니지요. 그리고 그렇죠. 정권 바뀌면요, 이 좌우를 떠나가지고요, 이 집회에 애들을 데리고 오는 거, 또 집회에 유모차를 끌고 오는 거, 애들한테 특정 정파의 선전과 홍보를 시키는 거, 이 좌우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아동 학대죄로 처벌하게끔. 이거는 고발하고 네. 당장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가 생각합니다. 부모를 그럴 때는 아주 그냥 형사 처벌을 해서 네. 콩밥을 먹여버려야 돼요. 그래야 맞습니다. 애들을 집회에 끌고 나오거나 애들을 갖다가 저렇게 동료 부르기 안 하지요. 그건 제 좌우를 떠나서 만약 우파 집회도 그런 식의 특거리 한다면 그건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회는 적어도 성인이 가서 집회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뭐 맘충들 나와가지고 유모차 가지고서 재미 좀 봤잖아요. 끌고 다니면서 그리고 뭐 젊은 어린 아이가 그 청소년이 난 이렇게 죽기 싫어요 그러면서 그 광우병 그 시위 때 난리깨나 쳤잖아요. 똑같은 짓을 하는데 이거는 이 맥락이 달라요. 이거는 지금 지들 죽게 만든 대상들을 걔네들을 지금 수사하고 조사하자고 하는데 지금 그거 금지하자고 수사 막자고 이 난리굿을 벌이고 있는 거 이게 보통 미친 짓이 아니고서야 진짜 대가리가 깨져가지고서 본드 나눠줬더니 이게 수사의 사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본드에 해당하잖아요. 본드 나눠줬더니 아니 본드 갖고서 내가 깨진 대가리 붙일 생각을 안 하고 아니 본드를 빨고서 자빠졌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지금. 옛날에 보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본드 흡입하다가 맛이 간 인간들 많았습니다. 요즘은 본드 흡입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버닝썬에서 뭐 하나 보죠. 요즘 본드는 이제 뭐 그냥 한몰 가고 본드보다 더 좋은 게 많으니까 그런가 봐요. 그러겠죠. 예. 예. 자, 그래서 지금 그 동원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태극기를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대형 국기를 월드컵 때처럼 앞에서 뒤로 쫙 보내고 또 이렇게 손피켓에 이제 태극기 손피켓 네. 이제 팔게 없는 그것만 있죠. 태극 무늬만 있죠. 갖고 또 이렇게 들고 흔들어요. 네. 왜 이번에 태극기 들고 나왔을까요? 이게 또 코스프레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포용적이다. 그리고 어디 갈지 모르는 중도 네. 이쪽으로 좀 오세요. 우리는 훨씬 재밌고 그다음에 역동적이고 뭐 그다음에 이쪽이 사실은 당신하고 정서가 맞아요. 이 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멍청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저기서 지금 텐트 치고서 그 노숙을 하면 노숙이 아니죠. 저 철야 집회를 하잖아요. 예. 그럴 정도로 절박해요. 그렇지만 다 우파는 뭐예요? 보수의 가치, 자유의 가치 그거를 꽉 붙들고서 그다음에 옆 사람이 뭐라 하든 딱 그 개인주의의 그 자기의 그 영역을 딱 지켜요. 예. 그러면서 절대로 그 인간 휴머니즘의 가치를 그걸 버리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달콤한 뭐 감성파리 즙작이 그런 거에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그거 해보려고서 했는데 얼만큼 또 이 주말에 또 그 뭐라고 또 그 관제 시위를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일종의 뭔가 뭐 물타기 전술이죠. 이 좌파들이 태극기를 갖다가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집회에서 흔들고 일사불란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권 들어서 친북 성향이 고조돼서 그런지 과거에 무슨 촛불 집회나 이런 데 비해 가지고 지금 서초동에서 열리는 관제 의용 집회가 네.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총력을 다 기울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지 만삼십구들이 좀 이래도 되나 하고서 좀 이 보수 진영에 밀리는 거 아닌가 예.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 뭐 있었던 그 국회의원들도 빠져나가고 하는데 그 사람들 공천도 공천이지만 아니 지가 정상인지 아닌지는 어쨌든 국민이 찍어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 기록 남겨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거든요. 빠져나가는 것 같고
심지어 저기 오늘 그 국정감사 중에도 정말 웃기는 아주 코미디 같은 상황이 네. 속에 있는 말이 그냥 튀어나온 거잖아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 김종민 의원이 내가 조국이야 내가 그렇죠. 아니, 내로남불 그랬더니만 내가 당신 내로남불 같은 짓 하냐 그랬더니만 그 김도희 의원이 그 김종민 의원한테 그랬더니만 이 말이 되냐 내가 조국이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봉송악당 같은 재밌는 분위기가 연출됐는데 잘하셨네요. 저하고 대선 후보 토론한 어떤 분은 뭐 안철수 딸 일을 왜 내한테 묻냐고 이러더니만 참 그런 분들 많네요. 재밌었어요. 그거. 근데 지금 이제 이 촛불 집회나 그 다음에 뭐 지난번에 이제 2016년에 뭐 국정농단 또 촛불 집회, 광우병 촛불, 장갑차 촛불 이럴 때만 해도 네. 좀 초반이라가 자연스러움이 좀 있었는데 네. 이제 문정권에서 하는 이 촛불은 관변 단체들이 총동원되어서 이제 동원하고 그리고 또 그 준비에 모종의 어디서 이제 이 친북 좌파 단체들 뭐 범대 이런 것들이 싹 숨었죠. 지금 누가 그렇죠. 주최하는지 주체가 잘 안 보이잖아요. 네. 서초동에 싹 다 숨었어요. 왜냐하면 걔들이 앞장을 서면 그 집회 색깔이 규정되니까. 그래서 마치 검찰 개혁, 부패 척결 이런 집회처럼 만들어 가느라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부패한 놈을 수호하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집회에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는 그렇죠. 그 숙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라벨이 딱 붙어 있다. 그러니까 제1 명제가 틀린 거예요. 네, 라벨리즘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사기도 안 되고 아무리 모여봤자 그 집회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정경심 교수님 힘내세요 하거나 조국 수호해야 된다라는 집회에 어디에 그 집회의 자발성이나 또 정의나 공정성, 분노 또 열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기서 왜 날뛰냐 이런 소리밖에 나중에 들여다봤을 때 본인이 한 거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지우려고 그러냐고요. 아무리 무슨 특별한 그 어떤 라인에 무슨 지원을 받아서 연구 활동을 하고 어떤 라인에 또 돈을 받아서 뭐 생계를 이어가고 한다고 해도 이거는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과 아닌 게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뭐 사람이 먼저다 그런데 거기만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리더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명백하게 알잖아요. 그리고 일단 누가 망해요? 거기 나온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그 길로 가는 건데 아니 자식들 그 딸 자식 그렇게 남의 자기네 딸은 그렇게 그냥 계속해서 위조하고 또 나와가지고 즙 짜고 또 관제 어떤 방송들 이런데 통해 가지고서 그다음에 또 무슨 알리바이 있냐 뭐 이런 것들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보낸 지금 동영상 자기 동영상이 있는데 조민이가 뭐 이러는데 그게 서울대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인터넷 따라한 동영상.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설령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걔가 한 게 맞는지 검찰에서는 지금 거기 그 동영상엔 검찰이 확보한 동영상에는 걔가 안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 포럼에. 그리고 장 씨 아들도 걔를 본 적이 없다고 하고 그럼 뭐예요? 저는 이제 사람들이 그거 사소하게 넘긴 것 같은데 저는 그거 보면서 이제 무릎을 쳤어요. 제가 그 조민이가 낸 동영상이 그게 위조된 거거나 하면은 쟤는 정말 그 수사 받는 중에도 나라가 이렇게 두동강이 난 상황에도 애까지 나서서 저렇게 뭐예요? 대국민 사기극을 저렇게 자발적으로 치고 있구나. 막 소름 끼치더라고요. 보통 가족들은 대표로 한 명 정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하고 애들은 봐주는데 네. 저는 검찰에게 조국 아들과 조국 딸, 특히 조국 딸은 반드시 사법 처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건 애로서 할 수 있는 수동적인 범죄의 가담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얘는 네, 나이가 그렇습니다. 서른이 다 돼가는 애가 지금 적극적으로 범죄의 왜곡 네. 그리고 또 선동 이런 부분들을 앞장을 서고 있어요. 아주 악의적이기 때문에 조국 딸은 그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다. 아니 애가 저엄마가 위조해 준 거를 가지고 원서 내라고 보냈을 때 그걸 들고 가던 20살 이상 된 애가 그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예, 특히 무슨 부산대 의전에 갈 때는 26대였을 건데 그렇게 먹은 애가 그 사실을 같이 한 몰랐다? 거죠. 처음부터 같이 했는데 네, 지금이라도 공부해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죄송합니다. 무리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 말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저 설령 자기를 변호하러 나왔다 하더라도 그런 말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뻔뻔하게 이럴 때 만약에 과거에 정유라나 최순실이 저렇게 행동했다면 뭐라고 했겠어요? 사람들이요. 항상 벌어진 현상을 좀
다양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걸 갖다가 진영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뻔뻔함을 이제 그런 영상 하나 갖고 네. 그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의혹을 물타기 해서 자기 편은 그래도 이것도 전부 검찰의 조작이다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언론을 꽉 쥐고 있다는 거를 믿고서 예. 그러니까 총칼 대신 이 언론으로 가짜 뉴스로 국민을 찍어 누를 수 있는 힘이 자기네 백업하는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애까지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잘 됐어요 이번에. 걔가 낸 영상이 지금 검찰이 확보한 영상과 어떻게 다른지 면밀하게 검사하셔가지고요. 이거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하는 순간에 보면 조국의 지금 남동생이 네. 병원에 디스크가 갑자기 걸렸다고 디스크가 들어누웠는데 그 잘 쳐 돌아다니던 영상이 그렇게 돌았는데 예. 갑자기 걸릴 수도 있답니까? 아주 이 활동적인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병원에 갔다 누우니까 판사가 데려와서 심사하고 안 데려오면 심사 못한다. 그래서 사실 끌고 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검찰이 그래서 오늘 구인장을 발부해가 가서 병원에서 끌어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서 이제 판사 앞에서 그런 걸 따지기가 민망하니까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그냥 영장실질심사 없이 판사가 직권으로 오늘 재판을 그 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린대요. 지금 100% 영장 발부가 나죠. 왜? 저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지금 아주 미운 한 짓을 사람은- 골라서요. 예. 그놈의 식구들은. 그 매를 벌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정경심이는 또 무슨 과거 유학 시절에 무슨 뭐 흐름한 방에 기거하다가 강도가 나타나서 도망을 가다가 추락을 해서 뭐 고를 다쳤는데 눈이 뭐 실명 위기에 아이고, 웃겨. 이르렀다 어쩐 또 그 소리를 하고 있어요. 51년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참 유학 때 말고도 뭐 아주 어린 시절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지금 57세잖아요. 그 예, 그 57세인가 58세인가 51년 전 얘기를 한다고. 펀드 살 때 깨알 같은 그 펀드 뒷면에 있는 글씨는 다 보이고 네. 예? 보이죠 그거는. 예. 그리고 또 펀드에서 돈 뜯어내는 거는 뭐 거의 그 월수 거두듯이 돈 다 뜯어내고 또 아니, 투자한 거는 다 챙기고 그러게요. 이런 데는 그냥 귀신같이 하면서 예.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청문회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럼 그렇게 아픈 사람이 집에 누워 있어야지. 왜 저기 여의도 앞에 있는 거 누구나 다 아는 그 호텔 있잖아요. 예. 거기는 왜 가서 상황본부실처럼 해가지고서 렉싱턴에 뭐 차렸다며. 이거 가져와라 저리 가져와라 이러고 있고 예.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거는 그 워딩 얘들은 그런 멘트를 어떻게 창안을 해내는지 모르겠어요. 변호사 시켜서 말을 했다고 하지만 뭐예요? 검사를 내가 한쪽 눈이 거의 잘 뭐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오랫동안 검사와 눈을 마주할 수가 없다. 아니 검사 눈은 뭐 레이저가 나옵니까? 그리고 지는 운전하고서 그 밤이고 새벽이고 그러고 다니면서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왜 검사 눈을 마주할 수 없어? 그리고 뭐 자기 집에 압수수색 나왔을 때 뭐 쓰러져서 무슨 119가 어때요? 아니 검사는 야 니는 보고 싶겠냐? 어? 아유. 그래서 생각을 해봐. 그 쌍판을 누가 보고 싶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공포 자체예요. 그것도 보세요. 그리고 그것도 쉴드 쳐준답시고 저기 총리가 그것도 가짜 뉴스였는데 보세요. 여자만 둘이 있는 집에 그러니까 또 그 무슨 여성단체들 집단해가지고서 떼거리를 몰려서 좌표 찍고서 뭐 불지르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또 잘못 알아가지고 네. 또 영장 그 발부하러 간 그 여자 검사가 외사과라니까 네. 잘못 알고 네. 그래가 그 여자 사진을 올려가 그 검사를 곤혹스럽게 이거 만들고는 그거는 곤혹이란 표현은 저기 너무 약하고요. 아주 그냥 인격 살인을 한 거예요. 인격 살인을 그거는. 하면서 부당하게. 엉뚱한 사람을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명품을 또 뒤지러 갔다 조국 집에 그 외사과에 있으니까 주로 외국 관련해서 일이니까 명품을 조국 집에 망신주로 있는지 뒤지러 아주 갔다. 그냥 소설을 쓰세요. 소설을 이것들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저 딸도 정신 이상한 것 같아요. 예, 딸도 이제 뻔뻔해 극치고 동생은 지금 구인되고 정경심이도 결국은 저런 식으로 이제 자신한테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또 병원에 들어눕고 지금 조사받는 태도 한번 보세요. 4시간을 조사받았는데 2시간 반만 조사받고 나머지는 뭐 저런 쉬거나 밥 먹거나 피의자를 본 적이 없다고 서류 하죠. 검토하고 예. 네. 그 지금 그러고 앉았어요. 검찰이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김을 빼고 점점 자기들 쪽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이제 그때까지 계속 그냥 수사를 늦추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끄면 영장 발부가 검사 측에 훨씬 불리할 거다. 왜? 차도 대통령이 나서서 설치고 방해하니까요. 업무 방해죠. 네. 직권남용의 업무 방해. 지들은 다 해요. 누구는 지금 그걸로 방에다 넣어놓고 지들은 다 해요. 그래서 이제 영장 청구가 기각될 거다. 그러면 그걸 핑계 삼아서 조국 관련해서는 이제 사법부가 사실상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입증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아니 사람들이 지들처럼 그 얕은 대가리에 놀아날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참 지저분하고 수도 얕아요. 자, 그런데 오늘 웃기는 거는 조국이 검찰 개혁 방안을 오늘 발표를 했어요. 이 녹화는 지금 화요일 날. 그래서 화요일부터 여기 오는 사이에 매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군요. 제가 네. 한 시간 오는 그러니까요. 검사장 차량을 폐지하고 네. 검사 파견을 최소화해서 시행하겠다. 네 맘대로. 네 마음대로 해보려면 해봐. 아니. 되겠냐? 검사 파견이나 검사장 차량이 무슨 계획하고 크게 본질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참 웃기는 게요. 계획을 하려 그러면 정치권이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정치가 검찰 보고 주문을 안 하는 게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정치적 중립이죠. 네. 정치가 검사한테 주문만 안 하면 돼요. 이제 우리가 2부에서 다루겠지만 조국이 민정수석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주문을 검찰에 했는가. 이 주문을 받았던 검찰이 그걸 아마 지금 폭로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앵그리 독서 1부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